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색이 완료되면 인명피해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라질에서 출근 시간대에 단 한 개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10분 만에 에너지의 25.9% 공급이 중단된 건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지만 충청북도는 반대로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 육아수당을 비롯해서 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시간당 100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자정 이후 시간당 10여 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우 퍼레이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람이 착용한 채로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섬유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땀에 젖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섬유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섬유를 직조해 만든 건데 별도의 전원 없이 소형 센서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물놀이 피서객이 많은 만큼 인명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가의 즐거운 마음에 안전조치를 소홀하기 쉬운데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실어 무트로 빠져나옵니다. 지난 12일 물놀이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튜브를 찾으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에는 50대 남성 2명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숨졌는데 이들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막바지 휴가철이 되면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6명에 달합니다. 안전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부주의 사고가 가장 잦았습니다. 그 밖에 수영 미숙, 음주 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는 장소는 하천과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놀이하다가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도 잡으려고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수지, 댐, 방파제에선 출입해선 안 되며 물놀이가 가능한 해수욕장에서도 이한류 발생을 확인하는 등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물놀이 금지 구역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물놀이 허가 구역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소리쳐 주변에 알려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말라리아 환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을 보면 14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513명으로 지난해 발생한 총 환자 수 42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11년 이후 연간 700명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파주에서 채집된 매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산불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존자들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른 시일 내에 하와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가 불타오르고 관광객이 붐비던 프론트 거리엔 화염이 솟구칩니다. 아름다웠던 해변엔 시신들이 밀려와 있습니다.
Dead bodies on the rocks on the beach, bodies in the car. There was a kid underneath a car on Front Street. Looked like his dad was trying to protect him, but they just was burnt. 마을은 폐허가 됐고 돌아갈 집도 없어졌습니다. It's our home. We've lived here 30 years. Our kids were born here. We just don't know the next steps. 라하이나로 들어가는 도로엔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불씨가 남아 유독가스를 흡입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they're still searching for people. There's gas lines that are it's unsafe. So as soon as they clear, and there's a process.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총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생존자들에게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Jill and I are going to travel to Hawaii as soon as we can. That's what I've been talking to the governor abou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I've been to too many disaster areas, but I want to go, make sure we got everything they need. I want to be sure we don't disrupt the ongoing recovery efforts.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25% 정도만 수색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위치한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몬순폭우로 24시간 동안 50명이 숨졌습니다. 인접한 우타라칸트주에서는 지금까지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들 두 주에서는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려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건물과 교량 등이 파괴됐습니다. 수쿠빈데르 싱수쿠 조총리는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24시간 안에 폭우로 50명이 숨진 사례가 없다면서 아직 20명가량이 사원 붕괴로 돌 무더기에 묻혀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근 시간대 전체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오전 8시 반쯤 국가 연동 시스템의 운영 네트워크에서 고장이 발생해 국가 전기 시스템이 10분 만에 에너지의 25.9%를 잃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는 이로 인해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NN 브라질, 지원 등 현지 언론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정전이 보고됐으며 호라마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브라질의 모든 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 사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계산이 한창입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작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리. 차들도 바퀴까지 차오른 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미 한쪽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물이 들여다니까 어떻게 손 써볼 일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19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처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500대 가량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가 하루 만에 6천 건에 육박하는 침수 피해를 불러온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어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름 아닌 손해율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는데 올해 1분기 3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70%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태풍 피해 규모가 낮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태풍 가능성과 겨울철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그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에 코로나19의 제한이 풀린 거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나선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눈치 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난 밤하늘에서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극대기는 지났지만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맑게 갠 여름 밤하늘. 반짝이는 별자리 사이로 긴 꼬리 별똥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꽃놀이를 보는 듯합니다. 은하수를 사이로 별똥별이 등장합니다. 10여 분 간격으로 빛을 발하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다 사라집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만들어낸 여름밤의 우주쇼입니다. 유성 하나하나는 별똥별로 불리는데 한꺼번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비처럼 보여 유성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이 페르세우스 유성의 극대기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극대기는 지났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시간당 10여 개 정도의 별똥별을 더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별똥별은 자정 이후 북동쪽 하늘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떨어지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넓게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유성우를 놓쳤다면 올해 말 또 한 번의 별똥별 우주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에 찾아오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인데 3대 유성우 중 가장 늦게 펼쳐지는 우주쇼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밤하늘을 장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간의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먹이 사슬을 이루는 서식 환경이 파괴되면서 여러 주요 동물들이 멸종되거나 멸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부단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의 야생 당나귀들이 때로 풀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 방목된 사슴들은 2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먹이사슬 환경을 다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덕분입니다. Бұқар бұғылары мекен еткен дейді. Ал енді бұқар бұғылардың тағы бір атауы бар. Ол тоғай бұғысы деп атап атады көбісі. Бұл бұғылар осы жерде мекен етіп, бостан. 이 보호구역에 올 마지막 주인공은 이미 멸종된 카스피 호랑이입니다. 과학자들은 친척인 시베리아 호랑이를 이용해 카스피 호랑이를 복원한 뒤 2025년부터 여기에 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사자들을 위한 서식지를 지키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망가지거나 사람들과의 영역 충돌로 사냥감이 되면서 개체 수가 급속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estimated there are around 200,000 lions in Africa. Today, you could say in all of Africa, 20,000. In Kenya here, 2,500. 반면 스코틀랜드 산악지대에서는 100여 년 전 영국에서 사라진 흰꼬리 수리가 1970년대부터 복원 노력으로 개체 수가 늘었는데 이제는 목축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The losses now are running at in excess of 300,000. Yeah. How viable is that? Not viable. 그런가 하면 국제포경위원회는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 사는 바키타 돌고래가 불법 포획으로 이제 10여 마리 이하로 줄었다며 멸종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사람이 착용한 채로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섬유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액체에 젖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땀 전지 섬유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마찰 전기 섬유를 직조해 전기 발생 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땀 전지는 섬유 한쪽 끝이 물이나 땀으로 젖을 때 젖은 영역과 마른 영역 사이 전하 차이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또 마찰 전기 섬유는 접히는 동작과 같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마찰 전기 섬유 1개와 땀 전지 섬유 36개로 만든 섬유 2개를 연결해 별도의 전원 없이도 위치 추적 센서를 구동했다며 소방관과 군인 등을 위한 전원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충북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육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때문인지 충북 출생아 수 증가율이 4개월째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충북의 올해 출생 등록 건수는 4,4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18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출생 등록 건수가 지난해보다 5.2% 감소했는데 충북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과 인구정책 정담부서 신설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 육아 수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육아 수당이 만족도도 높고 또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더 강화된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난임 가정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입니다. 특히 민간의 참여 없이 행정기관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런 출산 또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우리 도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그런 출산 정책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찰이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했더니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교육을 올해 처음 시작했을 정도인데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의 총책이 집에서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일당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모집책으로 활동한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0대들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또래 9명에게 피우게 한 뒤 중독되면 더 팔 계획까지 짰습니다. 과거엔 10대 마약 사범 대부분이 마약 성분 다이어트 약을 사고 파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유통에도 가담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는 겁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10대는 모두 60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평균 1.5배가 늘어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유독 빠른 증가세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10대 마약 사범 급증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들어 경찰이 포착한 마약 거래 5건 중 1건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틀리게 생물질이 아니라 액상 물질이나 아니면 그 전자담배 같은 걸 카트리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레크레이션처럼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10대 마약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교육도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10대의 경우 교육에 참석하려 해도 학교 수업을 빠지면 주변에 알려지게 돼
참여율이 낮고 참여를 강제할 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일단 학교나 이런 데 알려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또 학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하반기에도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예방교육에도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대만 교육할 게 아니라 출산을 앞둔 부모와 어린이에게도 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운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주차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해외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의 한 공공기관, 보안 요원이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막아섭니다. 운전자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청두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동선에 따라 테슬라 차량의 접근 차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베이성 베이다이허에서도 7월부터 2달 동안 테슬라 운행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겸해 모여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등을 논의했던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장시성의 한 방송국을 비롯해 최근 후난성의 지방 공항 등 곳곳에 테슬라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센트리 모드라고 불리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여러 대 소형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중국은 2021년 4월부터 일부 정부기관과 군부대에서 테슬라 차량 이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중국 당국의 테슬라 금지 조치,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 동물 캥거루는 배에 주머니가 있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 캥거루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캥거루의 주머니로 스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는 캥거루 주머니 속에 담겨있는 과학 이야기와 캥거루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